안녕하세요. 깨는 언니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뭐 내가 할 만한 게 있나 해서 보니까 있어서 한번 이제 지원을 했는데 너무 다행히도 서류 합격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죠. 근데 면접 오실 때 그냥 복장은 단정히 해서 준비물 하나도 없이 그냥 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처음에 면접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4명이 한꺼번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서 앉았죠. 앉았는데 옆에 젊은 친구가 핸드폰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앉았어요. 앉아 있는데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솔직하게 뭘 배웠지? 저 사람은? 저 친구는 뭘 배웠을까?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기가 지식이 많고 정말 많은 걸 배웠다 한들 그거 배운 거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저도 그 모습이 조금 불편했는데 면접관이 바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핸드폰 볼 거 남아 있으면은 나가서 보시라. 근데 바로 이제 집어넣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이제 회사 소개를 이제 해 주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갑자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를 가장 먼저 짚더라고요. 준비되신 말씀하시라고. 정말 텅 비어서 갔어요. 자기소개. 저 정말 어렵지 않지만 저분들한테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조금 난감했거든요. 그래서 말이 끝나자마자 준비되신 말씀하세요 했을 때 네, 바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이제 전원했어요. 저는 뭐 이름, 나이, 그리고 이제 경력상 조금씩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포부, 지원 동기, 뭐 이런 것들 얘기했죠. 저는 지원 동기가 뭐 다른 사람들은 회사를 이렇게 좀 검색도 하고 어떤 회사인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회사긴 했어요. 저도 이용해 본 적도 있고 그런 얘기 하면서 어,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 직업이 필요하다. 정말 솔직담백. 그렇게 자기소개가 끝났고 이제 옆 친구 차례가 이제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면접 복장을 입고 왔어요. 남자 젊은 친구였는데 뭐 흰색 와이셔츠에 뭐 검정색 정장 입고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적기도 했었고 적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이게 질문에 답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소개를 할 때 계속 의자를 견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거나 뭘 떨거나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카페를 했을 때도 알바를 구하거나 이제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저도 무조건 태도거든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차후 문제예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친구는 목소리 힘도 없고 막 근데 질문의 답은 정말 정형화된 답변이었어요.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만한 저 친구 머리 좋구나 달달달 외웠구나 딱 그 정도 거기는 되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저 같으면 쓰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제가 혼자 퀴즈를 불렀거든요. 내가 이 중에서 가장 태도 점수는 가장 높겠구나. 당당한 걸음걸이, 당당한 말투, 그리고 억양 아니고 당당하게 목소리 톤도 죽지 않고 저 그냥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전 면접이 솔직히 너무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게. 어떤 질문이든 제가 그 질문에 그 사람이 합당한 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만의 정의는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면접의 질문들 되게 막힘 없이 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때 왔을 때 젊은 친구들 이제 3명이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자신감이 많이 부족하다? 이게 음성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음, 그 면접관들이 나를 주눅들게 하는 대상인가요? 만약에 나를 뽑지 않는다면은 뭐 다른 데 지원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쫄고 이렇게 이렇게 떨릴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무기만한 목소리로 내가 무엇을 어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부각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좀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20대, 30대를 살다 이제 광주로 내려왔는데, 제가 처음 광주 왔을 때 저는 면접 서류에서 떨어지지, 만약에 서류에서 합격해서 면접을 본다 하면은 이제 100% 합격이거든요. 근데 광주에 와서 면접에서 처음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게 지역 특색이 좀 반영이 된 거, 그걸 제가 인지를 못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나 잘났어, 나 최고야, 짱짱맨이야, 너희가 나를 안 뽑으면 너희가 손해야, 내가 지금 이 짧은 자리에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보여주지 못한 나를 너희들이 떨어뜨린다면은 너희는 앞으로 큰 손실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큰 인재가 없거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저를 PR을 했거든요. 광주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가 붙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내가 나의 PR 어필을 잘했으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뭐 다음 기회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인재, 잘난 사람, 이렇게 뭐랄까, 우리 소위 말하면 나대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뭔가 그래도 하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근데 여기 지역 특성상 그렇게 하면은 안 뽑히더라고요. 나대서 괜히 혼란스럽게 만들까봐 주변 사람들까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말 잘 들을 거야. 그냥 나 일 잘 못해도 너희들은 나 안 자른다면은 나 그냥 열심히 할게. 그냥 죽은 듯이 일만 할게. 이렇게 저 자세로 들어가야지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했던 거랑 반대로 제가 정말로 저 자세로 내가 좀 뭐 나이도 많고 하지만 너희들이 뽑아준다면은 열심히 할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면은 가르쳐 준 대로 잘 따라갈게. 다른 어필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렇게만 했는데 뽑혔더라고요. 이게 지역 특색이 있구나. 그럼 다른 지역은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한들 그래도 기본적인 음성과 태도와 이런 당당함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가지고 있어야지 않을까요? 같이 면접을 봤던 그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조금 더 당당하게 어깨 펴고, 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하지 않고 해치지 않아. 그냥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그냥 해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질문이 했는데 답을 자꾸 방향이 다른 것을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긴장했기 때문이겠죠. 그 긴장을 해도 그냥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건 내가 정확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무지개에서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 중에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색깔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빨강이라고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핵심 니즈 파악 이걸 하지 못하니까는 내 무지개에는 뭐 7가지 색깔이 있고 그 중에 뭐 빨주노초 파남보이인데 굉장히 길게 이렇게 풀이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게 뭐 나쁘다 잘못되었다는 건 아닌데 그냥 팩트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저의 대화는 대부분 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뭔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짧게 팩트만 딱 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좀 아프다, 세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자꾸 저는 이제 자기 보기, 나를 보고 막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두리뭉실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저 부분이 뭔가 좀 별로네, 안 좋아 보인다, 이 정도였어요. 확실한 무언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뭐 다른 공부를 하고 뭐 돈을 벌고 어떻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 동안 나는 오로지 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정말로 1, 2년 사이에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그것들이 바로 보여요. 그러면은 바로 집어줘요. 근데 또 바로 찍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잘못되어 왔어 라고 했을 때 전혀 인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뭐
이게 뭐 어때서? 왜냐면 본인은 평생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마치 정말로 이게 뭐 표준처럼 살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딱 잘못되었어. 지진이 와요. 저 같은 경우는 말 잘하는 사람을 좀 만나더라고요. 이제 이성 친구, 남자 친구를 이렇게 만날 때 CPU가 좋은 사람, 이게 하드가 좋아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땅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어떤 걸 막 질문하고 물어봤을 때 하드에 저장된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정형화된 답을 딱 제시해요. 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CPU가 좋은 사람은 즉석에서 뭔가 막 나오잖아요. 티키타카가 잘 되는. 제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관심을 가져서 이제 더 계속 만남을 이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분들은 대부분 나는 말을 좀 잘해.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말로 지거나 하지도 않고 말로 상대를 이제 이해시키거나 하는 게 능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다 이제 저랑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빙둘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 이런 방법 중에 너 이렇게 말하는데 너 그거 가스라이팅 거 알아? 이게 바로 질러요. 그럼 헉 해요. 그리고 가끔 그러거든요. 그게 조금 또가 지나쳤다. 근데 좋은 말로 하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게 가스라이팅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지나치다 보면 소시오패스잖아요. 너 그거 알아? 너 소시오패스인가? 이렇게 막 했을 때 반응이 그렇구나. 그럼 내가 좀 고쳐볼까? 라는 반응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내가 말을 잘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요. 뭘 보고 그러냐? 너의 그 직감이란 걸 네가 정말 믿냐? 너는 잘못 보았다. 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왕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제가 평가 아닌 평가 느끼게 되는 것들이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 사람이 말을 잘하고 해서 내면이 조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기를 말 잘하기를 태어났고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정말 미숙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걸 지적을 당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나 공격당했어. 바로 전쟁이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미숙한 표현.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뭐 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온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시간이 길어서 이제 너무 견고하고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두 번 이렇게 건드린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발작 버튼 누른 것처럼 더 발작을 하는 느낌이지 다 자기를 돌아보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계란이 되어주자. 바위한테 계란이 떨어졌을 때 그냥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잖아요. 그냥 사라지고. 나는 계란이 되어서 그 바위에게 10,000번이고 10,000,000번이고 나를 내어주자.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터치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심해요. 정말로 인신공격부터 시작해서 나를 그냥 갈갈이 그 자리에 찢어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틈틈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아플 때도 있고 조금 덜 아플 때도 있고 저 사람 지금 발악하는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는 때도 있지만 충분히 저는 감당할 만하고 그리고 치유가 가능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아팠어요. 아플 때도 있고 정말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가슴이.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은 나는 나를 다시 원상 회복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내 말 하나가 너무너무 아팠을 것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아픔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이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번 찔러줘요.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정말 잘못되었구나. 다른 거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그 훌륭한 것 중에 버려야 하는 게 있다면 마땅히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은
하는 말이, 야, 사람 변하는 거 아니야. 사람 안 변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본인이 한 번도 변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저를 봐서라도 바뀌어요. 변하고. 저 굉장히 이기적이고 뭐 자기에 강하고 뭐 이런 것들, 좋은 것이 들어오기 전에 나쁜 것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엄청 뾰족뾰족하고 예민하고,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거 과대풀이 해가지고 너는 아마 이럴 것이다 막 이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살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자꾸 상대의 입장과 내 입장과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봤을 때 언제나 내가 피해자가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인 내가 가해자인 경우가 더 많았고, 그로 인해서 상대가 피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반드시 난 피해자니까 네가 사과를 받아내고, 얼마나 못됐어요.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아, 너도 예전에 나의 모습으로 지금 너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돼서 좀 고쳐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표현을 해도 굉장히 편안하고 괜찮을 수 있다고, 그리고 상처 같은 거 별로 안 받게 된다,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깨는 언니였습니다. 저는 말을 뭐 유창하게 잘하거나 막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릴 건데, 올리다 보면은 많이 아실 거예요. 뭐야, 여기에 맞지 않는 단어를 쓰네. 생각이 너무 회전이 빠르고 많다 보니까 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저 멀리 가 있어서 거기 있는 단어를 갑자기 가져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한 사람들은 언니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는데, 이제 이걸 또 영상을 찍다 보면은 제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갑작스러운 자기 소개하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를 제가 이제 지켜보고, 평소에 진짜 평소에 내가 늘 하잖아요. 평소에 나는 뭐 좋아하고 뭐 이런 걸 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놔도 돼요. 이게 단어로 나열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 중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비슷한 것들이 모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핵심을 찾을 수 있거든요. 아,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거. 맨날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삶의 질이 뭐 굉장히 대단하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자극에서 나를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다 하잖아요. 저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충분히 다 와 이렇게 해도 저는 괜찮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막 들어주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줬을 때 그들은 언니라면 그렇게 하지만 나 같으면 나는 못해요.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제시해요. 근데 그것도 엄청난 뭐 파장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고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았고 내가 한 걸음을 뛰어야지 그냥 가는 거지. 한 걸음 뛰지 않고 생각으로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다른 사람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질러봐요. 내가 뱉었을 때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